자,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자, 혹시 유선남님 계속 연결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 연결되어 있구나. 자, 유선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시니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저번에 방송했습니다. 같이. 방송하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유선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랑 친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 두어 번 만나셨죠? 네,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셨고. 자, 일단 오늘 뭐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요 스케줄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슈퍼 위크라고 불려도 사실 만만치 않을 만한 스케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미 발표된 지표를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항생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 일단 미국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에너지 관련해서 주식들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 입찰에 따라서 채권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CPI가 나오게 되죠. 이 CPI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예측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좀 낮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지수는 CPI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CPI에 대한 예상치를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에 대한 지수와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추가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15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꼭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 사실 그 CPI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CPI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예상치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한 달 기준 컨센서스가 0.6으로 잡혀 있고요. 블룸버그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CPI 컨센서스가 0.5%로 현재 잡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3.6%,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0.2%, 1년 기준으로는 4.3%가 나오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료 기준으로는 현재 0.8%, 0.4%로 CPI와 코어 CPI가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최근에 쌀 가격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쌀이랑 곡물 가격들이 좀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았고 콩, 쌀, 여러 귀리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8월 달에 곡물들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인도에서 발표했던 관세 부과라든지 쌀 수출 금지,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영향으로 추가적으로 곡물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여러 가지 가격들이 좀 복합적인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고기 가격이 또 반대로 또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음식 가격들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제조업 지수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많았죠.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지만 ISM 제조업 기준으로는 석유 및 석탄, 그리고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제품들에서 여전히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식품 및 음료 및 담배 제품이 내려갔다라고 원자재 가격 인하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고기 가격이나 여러 가지 곡물 가격들을 봤을 때 식품 가격은 여전히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CPI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8월 들어서 오일 가격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7월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7월 한 달과 8월 한 달에 나왔던 기름을 넣는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원래 7월 한 달 가격 기준으로 갤런당 3.7불이던 가격이 3.95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꽤 커다란 수치의 상승이 가솔린 가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솔린뿐만이 아니라 이제 난방유 같은 경우도 7월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전기세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뉴저지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8월에서 9월 한 달에서 갑작스럽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7월 비해서 8월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8월 중반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전기세, 유가, 난방비 모든 가격들이 크게 오를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반대로 중고차 가격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소매가와 도매가 양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구루스 기준으로 현재 모든 종류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도매 가격,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도 현재 많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된 만큼 아마 중고차, 신차 양쪽 다 좀 좋지 않은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부분은 하스피드 PMI라고 하는데요. 의료 쪽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 뜻은 의료계에서 임금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이든 양쪽 다 혹은 양쪽이든 안 좋다라는 부분이 사실 반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의료 관련한 수치는 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 관련해서는 혹은 제조업 물가지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은 좀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농업 관련한 혹은 임금 상승률 관련해서 좀 좋은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전달의 수치와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는 수치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유가와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높다 보니까 CPI는 0.6%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사실상 컨센서스가 잡힌 것 같고요. 코어 CPIC는 보시다시피 사실 굿즈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에 있다라는 게 사실 제가 보여드린 지표를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굿즈 가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거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거비?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소폭 줄어들 거, 상승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주변에서 이제 렌트를 해주고 있는 이제 집주인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는데, 렌트를 구하는 게 예전만큼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슬슬 주거비 관련돼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오지 않은 이유가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여전히 집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뉴스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지표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데, 유선남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발로 뛰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돌아다니시면서 맞습니다. 집주인들 만나보면 세입자 구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예. 자, 저희가 유선남님 괜히 이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에 계시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진짜 철저히 볼 수 있게.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동시에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낙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번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골드만삭스가 침체 확률을 5%나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연착륙을 할 거라는데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CPI는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코어 CPI는 낮고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오게 될 경우 그게 시장에 혹은 여러 가지로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고용이나 이제 소비 지출이 사실 이번 주에 많은 이제 자료가 좀 나오게 되고, 네. 예, 물가도 마찬가지고,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는 뭐 매크로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도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보이니까 이 지수나 여러 가지 주가의 어떤 매크로 지표의 어떤 결과물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뭐 어떻게 또 빅테크들이 또 상세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채권을 산다는데 이게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모건 스탠리가 좀 사준다 이런 말인가요? 일단은 사실 모건 스탠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재미나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해에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원래 맨 처음부터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자신의 견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면서도 거기에 동시에 이제는 슬슬 주식에서
국채로 옮겨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여러모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수하라고 매튜 홈바우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채권 매수 의견을 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 나는 또 이게 요즘에 채권 발행 안 그래도 많은데 그거 채권 발행 너무 많아갖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 국채 사줄게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냥 채권 매수 콜 이거네요. 아,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어우 저 안 그래도 이거 되게 이거 아까 전에 네, 맞아요. 준비했던. 그러니까 그 퀄컴 그 통신칩을 애플이 2026년까지 쓰기로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퀄컴과 애플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둘은 여러모로 부품들에 대해서 제품 공급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실 원래 애플 같은 경우는 2019년 스마트폰 모뎀 사업에서 자체 연결 칩셋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서 퀄컴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퀄컴 같은 경우는 2026년 모델에서 점유율을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이후부터는 원래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기 모델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시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뒤집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조 관련해서 퀄컴의 오더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계약이 발표되게 되면서 퀄컴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자체 모뎀 칩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 루머였죠. 애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퀄컴과의 작별 이별이 있냐 싶었는데 2026년까지니까 일단 당분간 모뎀 칩을 쓰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그 퀄컴의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한 8% 정도 상승하고 8%요? 네,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QCOM QM 정도. 자, 알겠습니다. 조금 낮아졌네. 한 4.8%. 아까 저희가 오기 전에는 8%였어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니까 이제 그 금리 동결 곧 올 거라는 점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게 중요한 뉴스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뉴스가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갖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거의 정확도 100%를 가깝게 자랑하는 연준의 비공식 정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공식 정보통에 의하면 일단은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연준이 지금 노리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9월에 금리 동결을 한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고민할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게 비공식 정보통인데 100%예요. 맞습니다. 사실 원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긴 했지만 원래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할 때에도 유일하게 맨 처음에 기사를 갖고 와서 맞춘 정보통이기 때문에 이야. 사실상 거의 맞는 정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활용할 수가 있는 정보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선반영이 이미 9월에 동결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쐐기를 꽂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 이제는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많이 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연준 내부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 봤는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렇게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그 앞자리는 좋은 자리니까 누구나 앉고 싶을 거잖아요. 뒷자리는 좀 안 앉고 싶고. 그래서 이걸 그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교대를 하거든요. 티밀하우스 기자는 정중앙에 계속 앉아요. 안 바뀝니다. 자리가 안 바뀌어요. 예. 진짜로. 짬밥이 있으시니까. 그게 짬밥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그거죠. 연준이 시장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를
하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그쵸. 하는 분이구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냥 단순히 닉 티머라우스가 의중을 잘 파악하더라라는 의미보다도 이게 사실 연준 의장들이 그런 그 관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뭐 벤 버냉키는 누구 이게 다 있었으니까 이번엔 닉 티머라우스라서 그냥 단순히 잘 안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리를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 일본에서 그 중앙은행 총재가 완화를 거의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그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가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물가 상승치가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될 경우 우리는 극약 처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극약 처방은 마이너스 금리. 여전히 지금 사실 이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나라는 몇 나라 없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사실 일본이 가장 커다랗게 풀고 있고 계속해서 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돈 푸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게 되면서 엔화 관련해서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우리 메타박 로이 아빠께서 엔화 사놓으신 분이 승자다 이랬는데 그러네요. 자, 승자.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사실 마윈이 물러나고 난 후에 사실 알리바바의 후계자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장융이면서 사실 이 장융이란 분이 사실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면서 이 클라우드 사업이 제일 알리바바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알리바바의 후계자라고들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사업에서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핵심 임원이 이렇게 좀 사임을 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뭔가의 이제 큰 어떤 폭풍우가 또 지나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좋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 뭐 최대 악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분 기억나요? 여성분이었었는데. 네네네. CEO.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맞아요. 성함이. CEO.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알리바바에서 조금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로코 지진입니다. 이거 계속 피해자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모로코에서 사실 제 주말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소식이 나와서 저도 갑작스럽게 당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과 커다랗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모로코에서 커다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고 2천여 명에 해당하는 이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추모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뉴스를 좀 가져오긴 했고요. 주식과 크게 관련된 소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망자가 2,000명이 뭐 넘고 사상자가 뭐 4,000명이 넘는 정말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지금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주 빠르게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메타 같은 경우 새로운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고요. GPT-4보다 더 좋은 성능의 AI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추가적으로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재미난 소식이 중국에서 좀 떴는데 중국에서 부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리기 됐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USB-C가 첨가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뉴스로 나온 것은 아니라서 제가 따로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좀 중국 내부에 있는 틱토커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애플 관련한 유튜버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USB-C 3.2가 탑재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250에서 400달러로 모버텔리가 테슬라의 주평가를 굉장히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도조 AI 슈퍼컴퓨터가 5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창출할 거다라고 예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항공에서 보잉 737을 7.8 빌리언 달러 어치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뉴스를 듣는 동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초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모든 걸 살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0.9%, 다우가 0.4%, S&P 500도 한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던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른편에 보시면 퀄컴 4.8%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히면서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 도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우, 야. 어떻습니까? 테슬라 가운데 멋있게 올라가고 있네. 아, 근데 레이시온 오늘 뭐 있나 봐요? 레이시온이 갑자기 뭐 한 4% 빠졌네요. 뭐 딴 거 모르겠고 어쨌든 테슬라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근데 보니까 전 업종이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보합 정도 예. 빼고는 은행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유통 이쪽이 유통이죠? 유통 쪽도 유통에다가 이제 그 의류 이쪽도 상승하고 있고 유통 여기 있군요. 유통 여기 있군요. 유통도 강보합 나타나고 있고 오늘 국제 유가는 그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봤었는데 국제 유가 또 올라가네요. 장 열리니까 또 올라갑니다. 지금 WTI 가격이 $88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보면은 정유주도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보여드렸던 바로 그 기업인데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오라클이 안 그래도 이제 잠시 후에 그 유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자, 보면 자, 오라클을 사실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박메타는? 저요. 사실은 오라클보다도 예. 다른 기업에 관심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예. 근데 오라클을 저도 잘 몰랐어요. 오라클도 잘 몰랐는데 아니 뭐 이게 클라우드에다가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사용량이 많아질 테니 오라클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 해서 올해 들어서면 거의 50%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오라클이 근데 이제 뭐 네. 클라우드 하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여러 이제 뭐 AWS도 있고 네네. 예, 이렇게 너무 이제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오라클을 사실 내가 클라우드를 위해서 내가 저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 클라우드가 나의 투자 어떤 아이디어다 하면은 네. 약간 좀 선택하기 힘든.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그 여러 점유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라클에서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예.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죠? 예.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클 연결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잠시만요. 네. 이거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 이걸 잠시만요. 선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화면 좀 빼주세요. 네. 이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보니까 예. 일단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게 맞는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은 건 맞아요. 보니까 시장 점유율 한 2% 정도?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오라클 전체 매출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더라고요. 예. 지금 다음 거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 가운데 71%가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기업이 바로 오라클이구나. 결국 이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고객을 데려오게 된다면 이게 그 오라클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라클이 왜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보통 요즘에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멀티 클라우드를 다들 사용하거든요. 하나의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안의 문제도 있고 뭐 속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저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라클이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면 이제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성과를 얼마나 얘기하느냐, 네. 실적에 따라서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적에 그리고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꽤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까지 오른 거는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대감 덕분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좀 미흡하면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성과가 되게 좋으면 또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오라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베트남 보잉. 그래서 보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도 보잉은 0.9% 정도 상승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 자 그리고 뉴스 하나 더.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자 기적의 호랑이 크림. 이 미국 주식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뉴스가 또 나왔냐면 아니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 이게 음주, 흡연, 심지어 특정 중독성 행동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너무 좀 예. 그 제가 뉴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니 온라인 쇼핑, 예. 도박까지 도박.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음주와 흡연과 관련해서는 예. GLP-1이 이제 위고비 싹센다 그다음에 마운자로 이게 다 GLP-1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만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GLP-1의 기본적인 그 특성이래요. 음주 흡연을 좀 감소시켜주는 감퇴시켜주는 예. 거는 그런데 이제 너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막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비만 살을 뺐더니 온라인 쇼핑을 안 하게 됐어요. 뭐 저는 도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 뭐 투자 잘하는 약은 없나요? 투자 잘한다고? 호르몬 억제. 그러니까 뇌동매매 억제 이런 거. 좀 과하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뭐 국내 시장 보게 되면은 뭐 네. 많은 기업들이 또 제약 바이오들이 좀 올라갔는데 이게 또 노보노디스크나 네. 또 일라일릴리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취재할 때 뭐가 있었냐면 예.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임상 일상 들어가는 기업에 제가 한번 기업 탐방을 갔다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그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이미 팔리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내년에 임상 일상 들어갑니다. 뭐 전임상 들어갑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사람 잡네요님이 네. 모든 욕구를 감퇴시킨다고 합니다. 진짜요? 모든 욕구를.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예.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이젠 돼요. 예? 이젠 되잖아요. 아니요. 저출산 시대에 그걸 건들면 안 되죠.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유선남님 혹시 그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채워주시죠. 너무 잘 다뤄주셔가지고 네. 사실 전체적으로 일단 메타와 테슬라 양쪽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올라가게 된 이유로는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메타 쪽에서는 AI에 대한 개발, 테슬라 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어닝 발표를 하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70%가량 급등하기는 했는데 그에 맞는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사실 6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지속적인 성장이 앞으로 가능할지, 과연 클라우드 분야 관련해서 요즘에 좀 전체적으로 믹스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믹스된 가이던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오라클에서 발표할 부분은 어떻게 될지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 너무 오늘 뭐 자료를 오늘 많이 생각보다 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선남님 주요 뉴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 대화창에 저한테 마음을 좀 열라고. 왜요? 아까 그 우리 신승우 대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갖고. 아유, 제가 뭘. 마음을 좀 열라고. 제가 좀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괜찮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었었는데 좀 예.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저는 한번 아까 양해 이제 말씀 눈을 드리겠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떠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뇌가 흐리멍텅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자 진짜. 오늘 우리 그 로이 아빠와 첫 예.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좀? 오랜만에 일단 오셔서. 첫 번째, 네. 저희가 이제 노트북이 두 네네. 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있고, 그 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하고 제가 이제 이조 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다양하고 좀 신선한 뉴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따끈따끈하고 하지만 좀 깊이 있는 네. 예, 그러한 저희가 리서치 아닌 리서치를 좀 해서 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과 내일은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